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중남. 오늘도 해외 시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빠졌죠. 이 아마존의 실적 쇼크 속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면서 지수의 급락세를 끌고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조금만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이 아마존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분기 손실을 기록하는 등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일 장 마감 후에 1분기 38억의 이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제 이걸 확인을 해보자면 가장 큰 요인은 리비안에 대한 투자 손실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리비안 투자로만 약 76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증시가 더 안 좋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증시가 좋게 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 증시를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애플 역시도 공급망 차질 문제로 인해서 매출 손실이 이제 조금 발생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요것 역시도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애플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덩치도 큰 만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기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문제가 큰 영향이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공급망이 조금 풀리게 된다면 애플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중국을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3월 PCE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전월 대비 0.3% 상승, 그러니까 약간 더 웃도는 수치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해 전월 상승률과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에너지나 이 음식료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겠다. 이제 고점 딱 찍고서 떨어지는 피크아웃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104.69달러 마이너스 0.64%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도 약세,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지금 어떤 걸 체크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욕타임즈, 월가 강탄 경제 공포, 경기 침체 비관론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BOFA 역시도 비슷한 결의 의견을 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IB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많이 되면 될수록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증시에 안 좋은 얘기들도 되게 좀 돌려갖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없잖아 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조금 안 좋은 결의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가지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심리가 확실히 이 주류로 올라왔구나.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월에만 13% 넘게 하락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2008년 위기 이후에 최악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심리가 많이 꺾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에 대한 영향으로 반발세를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유로존 역시도 지금 경제가 찬찬히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2 역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헤쳐나가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차근차근 이제 진행을 좀 늦춰가면서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물가가 확 너무 심각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세계의 주류는 미국이긴 하지만 유럽 역시도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버핏은 샀다라는 거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워렌 버핏이 모든 섹터에 이 매수세를 넣어준 건 아닙니다. 딱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둬야 하실 부분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쉐브론, 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비중이 컸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넣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액티비전은 갑자기 무슨 버크셔가 게임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액티비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가 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한데 그 주당 90몇 불의 인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그것보다 좀 이 차이가 좀 있어요. 70불이었나? 예, 하다 보니까 그 10몇 불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스프레드 차이가 나는 것들을 지금 들어가면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 만약에 보신다면 이쪽은 게임 쪽이 좋아서 샀다라기보다는 M&A 이슈로 인해서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비슷한 그 결의 몇 번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례들을 찾아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 비행기의 시대 이야기가 한 번씩 한 번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JP모건 토픽은 아처 에이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보잉이나 이런 데에 이 정밀 부품들을 공급을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을 한번 찾아보시면 잘하면 이쪽과도 엮일 수 있어가지고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전기 비행기 이쪽 섹터가 이제 막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뭐 러시아 오데사 공항을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원유 수입을 EU에서 단기적으로 금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러시아 역시도 금지를 한다면 우리 가스 안 팔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피해는 물론 러시아도 심각하게 입겠지만 이 유럽 쪽도 엄청나게 입을 겁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가스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특히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쪽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끝까지 러시아 쪽에 앞에선 비난하고 뒤에서는 우리 요거 좀 잘 해결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러시아 쪽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올 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인도를 덮친 최악의 폭염 47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인도 지역에서 식량 대란이 추가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코로나가 인도 쪽을 조금 많이 이제 예전엔 휩쓸고 지나갔다가 지금 잠잠하다라고는 하지만, 더우면은 무조건 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뭐 변이나 아니면은 이제 47도라고 하는 이 온도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 역시도 이상 기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잘하면은 많이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어컨, 아이스크림, 뭐 의류 중에서도 반팔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을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서 쭉쭉 이 향후 테마에 대해서 섹터를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텔레그램 제가 이제 운영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아침에 그냥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내용들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펄어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기대를 할 만하다가 오늘 음봉 나온 거 보고서 좀 별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별로다에서 좋다로 바뀌려면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뉴스를 보자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는지. 이 중국 쪽에서의 부진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최악의 악재 부분을 다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주가에 현재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악재 체크를 했다면 호재 기대할 수 있는 것까지 체크를 했으니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수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수급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 바닥권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수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바닥이고 단기적인 반등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급 이거 빨간색 계속 이어져 주길 바라고 그 다음으로 지지라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지지라인 일봉상으로는 특별하게 볼 게 없을 것 같고 이 주봉상의 120 주선을 1순위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딛고 나서 어디서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만들어진 요 음봉 있죠. 요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좋아요. 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해줄 것 같은 이 양봉이 저번 주 금요일에 나왔으니까 제가 되게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은 다시 위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딱 말씀드릴게요. 이 아래쪽에 있다면 조심하시고 이 안에서 움직인다면 홀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음봉을 딱 돌파하고 위쪽에서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인 단기 반등 한번 기대를 해봐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펄어비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현재 위치는 약간 불안하다. 근데 요 음봉 위치로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주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되게 된다면 편하게 보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위쪽을 뚫고 올라가주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자. 물론 240일선을 한 번에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손실을 확실하게 줄여나갈 수 있잖아요. 요걸 한번 기대하면서 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펄어비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고 핵심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정리를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기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횡보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좀 많이 만회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자, 펄어비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펄어비스 최대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